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대국민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의회에 긴급 안보 예산을 요청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중에 이스라엘이 곧 가자지구 안에서 보게 될 것이라면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저희와 함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74% 하락하면서 2,3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도 보이는 모습이고요. 저점도 계속해서 낮춰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2.91% 하락하면서 761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몸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스 유틸리티 쪽 시세가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에 육박을 하면서 향후에는 100달러까지 터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원유나 천연가스 쪽 관련주가 오늘 시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시다면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증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3%에서 조금 그래도 2.85% 하락까지 조금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7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상 외로 어제부터 약간 조짐이 좀 약간 수상했었는데 현재 뭐 투매가 한번 나와주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투매가 어떻게 뭐 진정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뭐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상황은 미국채 금리가 5%가 거의 돌파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10년 후에도 금리가 5%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부분들은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경기 위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좀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재 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강하죠.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는 그런 양대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인내를 택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우려 때문에 현재 급락이 됐는데 언제 뭐 진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주말이 굉장히 약세인데 오늘 주말을 맞이를 좀 했기 때문에 마지막 투매가 되지 않는데 현재 되는 부분인데 오늘 오후에 아랫꼬리를 뭐 상당히 좀 달아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일단 투자 주체별 동향을 이제 보더라도 뭐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물론 외국인이 선녀물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관이 이제 선물 쪽에서는 약간 치열한 대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유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점이라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 추세선 하단선이 좀 잡혀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점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물론 추가적인 하락의 여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하락 1파라고 한다면은 반등에 좀 해당이 되고 이게 이제 2파 하락 3파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3파가 이제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분명히 하락이 더 연장이 될 확률이 많지만은 추세선 하단선에 이제 걸려주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3파로서 끝나게 되면은 여기서 반등이 약간 세게 들어와주면서 박스권의 흐름들이 약간 바뀌어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전체 이제 주봉으로 이제 환산을 해봤을 때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대략적으로 오늘까지가 거의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그 12주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빠졌습니다. 거의 이제 3개월이라면은 거의 하락이 완료되는 어떤 시간의 마디가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냉단점에서 한번 보면은 거의 쌍봉의 3개월 어떤 고점 시세의 대칭 국면이 좀 2단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냉단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투매가 일어났지만은 기본적으로 지난 그 10월에 작년에 바닥이었던 것처럼 이번에 투매가 좀 더 이제 진행이 됐지만은 거의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근래에 이제 보기 드문 약간 투매했던 부분들이 나왔지만은 거의 피날레 가능성이 많고 이 점을 과거로 환산을 해보면은 이 가격대가 지난번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어떤 그 이 저점의 영역하고 거의 코로나가 현재 이 장기 차트로 보더라도 이 부분들이 작년 부분이죠. 저점하고 거의 일치를 좀 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만약에 좀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도 또는 정체가 되더라도 이 가격선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바닥권의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선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환율 같은 경우도 현재 직전 고점을 계속해서 넘어가려는 흐름들이 있지만은 계속 위태위태한 흐름들이 어느 순간 급락이 되듯이 이번에도 위태위태하게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한 번은 급락이 떨어지는 시점들이 분명히 좀 떠오를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10월이 중요한 변곡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국내 증시 흐름 좀 짚어봤습니다. 오후에는 좀 아랫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수급 동향으로나 혹은 차트상으로 확인해봤을 때도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3파 조정이 끝난 것인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또 해주셨고요.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핫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좀 시세를 냈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GS입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이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장기화 우려감이 계속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알콜입니다. 트러스트 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 소송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세에서도 이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S&T 에너지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에 국빈 방문을 합니다. 이와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에 S&T 에너지가 포함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나 더 어려운 시장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이 더 눈에 띄어 보이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시는 베스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S&T 에너지입니다. S&T 에너지. 아무래도 오늘 또 소식이 있었죠. 국빈 방문 소식이 있다 보니까 좀 시세를 기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지켜볼까요? 자, S&T 에너지는 S&T라는 이제 그룹주에 좀 해당이 좀 되고 또 S&T 그룹주의 여러 이제 계열사 중에 현재 에너지 관련 이름에 이제 에너지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주로 화력 발전이나 뭐 여러 가지 발전소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설비 부자재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공냉식 열 교환기가 이제 글로벌 1위의 업체를 어떤 유지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람코와는 장기 조달 계약 CPA 체결이 좀 돼서 오랫동안 이제 파트너십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도 건설을 좀 하고 공장도 건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랜 어떤 인연 관계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동반한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함원의 HRSG 원천 기술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설계에 대한 독점 기술을 획득을 좀 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발전소 관련된 수주 모멘텀들이 상당한 흐름들이고 그다음에 S&T의 어떤 그 자회사 중에 여러 자회사가 좀 있는데 그중에서 S&T 모티브나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특히 방산 쪽에 거의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산 부품 거의 만드는 소총류나 자동화하기 뭐 이쪽에도 물론 이제 이 계열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런 S&T 전체 그룹지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있으면은 S&T 에너지가 순방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슈팅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계열사 쪽은 또 방산주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 어떤 상승에서 약간 고점에서 약간 밀렸지만은 상승 삿발 형태를 보이다가 오늘 현재 어제 오늘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는데 조정 없이 날아가면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S&T 에너지 살펴봤습니다. 사우디나 카타르 국빈 방문 이슈와 맞물리면서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상으로도 어제와 오늘 급등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을 좀 정리해봤다면 이번에는 오후장 대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장 인기주 종목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후장에 관련된 부분들 디딤 ENF. 디딤 ENF입니다. 찾아보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음식료 관련 기업일 것 같은데 이게 예. 전쟁으로 인한 수혜주라고 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모멘텀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대한 수혜주보다는 현재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수혜 어떤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K푸드의 어떤 트렌드하고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래 감자탕, 연안식당, 마포 갈매기 이런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네.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이제 국내외, 해외에도 어떤 그 진출을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최근에는 현재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끔 로봇에 대한 어떤 자동화, 식당 자동화가 좀 되는 그런 제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법적인 분쟁
현재 뭐 신주 뭐 상장에 대한 뭐 가처분 소송이 있지만은 사사로운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이런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디딤 ENF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전체 이제 박스권의 중심 일시 저항인데. 미리서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고 오늘 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오늘 뭐 슈팅이 먼저 좀 시작이 좀 됐던 그런 그 상황이고 또 장중에 아랫꼬리를 현재 윗꼬리를 좀 많이 좀 달았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장 자 5장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혜주 부분들의 식품주 쪽으로 순환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수혜업 식당 자체도 수혜업종이 좀 될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5장 인기주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디딤 ENF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 프랜차이즈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저도 잘 알고 있는 곳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감 속에 이 식품주들 순환매가 또 돌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초점 맞춰서 종목들 선정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종목명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코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이요. 자회사 안에 그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우크라이나나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시세를 좀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이슈로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네옴시티 수혜 부분들은 현재 삼성 쪽하고 현대 이제 대기업 어떤 건설 계열사만 거의 독주를 하다시피를 좀 하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 부분들은 약간 건설업체는 소외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기업 계열사 쪽에 좀 해당이 되는 기업은 해외 수준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코롱 글로벌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코롱 그룹주 관련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코롱 글로벌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세 가지 쪽에 에너지 플랜트 쪽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네옴시티는 수주 지원당 원팀 코리아의 이제 공식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폴란드 경제사절단에 참석을 했던 경력이 좀 있고요. 또 세 번째 부분들은 해외 수주 여러 어떤 가운데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대한 어떤 그 참여 추진 부분들을 공식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그 부분의 이슈를 통해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대형주 쪽은 테마를 좀 타지 않는 어떤 속성들이 좀 있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테마를 좀 타죠. 그래서 동부건설이나 금호건설, 코롱 글로벌 이런 업체 부분들이 테마를 좀 탈 수 있고 또 코롱 글로벌은 최근에 이제 미분양 관련된 부분, 주택 파이낸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비주택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상대적인 재무적 안정성도 겸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코롱 글로벌 부분들이 전체 장기 바닥권에서 현재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제 갭상승을 좀 떴습니다. 갭상승하고 아랫꼬리 절반을 좀 달고 또 아랫골을 또 달고 있죠. 그래서 5절에 전체 어떤 시장이 갭상승, 그다음에 절반 조정, 장중 아랫골이 절반 조정, 다시 반등에 또 성공하는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장 망청 양봉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대바닥이기 때문에 테마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전혀 붙지 않는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5장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코오롱 글로벌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해외 수주 능력이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이 중국 LFP 배터리 경쟁 소재 망간입니다. 망간을 좀 오늘 살펴볼까 하는데 어제 니켈 이야기하면서 살짝 언급을 좀 해주시긴 했습니다. 망간 리치 말씀해 주셨던 게 저는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네. 이게 중국 LFP 배터리의 대항마가 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에 이제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까지 시리즈로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도 좀 할 예정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3원계 이제 배터리의 핵심이 좀 되고 있는 리튬 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니켈, 코발트, 망간에 좀 해당이 되고 중국은 리튬에다가 당연히 첨가되는 인산철 가지고 현재 양극재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3원계 소재의 배합을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 망간이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올라주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시면은 자, 양극재를 만드는 부분들이 리튬 이온에다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는 것이 이제 전구체라고 말씀드렸고 리튬을 여기다가 첨가를 시키는 것이 양극 활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극재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극을 이제 만들어서 전체 전해에 가고 분리막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전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응극재 흑연은 같은 경우는 응극재는 흑연하고 또는 흑연을 첨가하는 이제 실리콘 이렇게 해서 응극 황물질을 만듭니다. 여기서 니켈을 넣느냐? 니켈은 당연히 리튬을 넣느냐? 당연히 안 넣죠. 왜냐하면 양극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충전했을 때 이동한다는 이렇게 개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니켈, 코발트, 망간 중에 망간이 핫 이슈로 떠올라주고 있다. 하이니켈 트렌드인데 왜 망간이 다 떠올라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을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망간 온소기온은 25 부분인데 은회색 빛이 나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약국에 가면은 아연 망간 건강식품 이쪽으로도 판매를 합니다. 이제 식용 또 바이오도 소재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도 미량의 어떤 이제 미금속, 금속 이온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 부족하다 해서 철분약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국에서 망간 드세요 하시면 깜짝 놀랐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 주요 우전도 수입 품목 중에서 품목을 보면은 망간을 보면은 100%를 수입을 합니다. 우전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망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망간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망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격 동향을 보고 계시는데 페로망간, 현재 이산화망간, 실리콘망간, 황산망간, 전해망간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 망간 관련된 부분들은 페로망간이나 실리콘망간, 특히 금속 소재에 첨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페로망간은 실리콘망간이고 황산망간을 생산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 황산망간을 생산하는 데가
2차 전지에서 쓰이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페로망간, 실리콘망간 같은 망간 아니냐고 이렇게 들고 계시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의 LFP 배터리의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증가를 좀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가파르게 이게 LFP 배터리의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에도 LFP 배터리의 장착들이 공시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NCM에 대한 지위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또 중국 내에서는 LFP 배터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의 빅뱅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3원계 배터리에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든지 아니면 LFP 배터리로 넘어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LFP 배터리로 생산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왜 특허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런 어떤 트렌드의 흐름을 따라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코발트가 보니까 너무 비싸. 코발트를 아예 빼자. 그래서 NMX, 그러니까 니켈, 망간, X는 어떤 미지의 물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NMX는 코발트를 빼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망간이 굉장히 싸다고 말씀드렸죠. 뭐 다른 물질에서 10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싸게 하려면 망간을 많이 집어넣으면 되겠네. 하이니켈보다 하이망간으로 하자. 뭐 망간을 60%까지 한번 집어넣어보자 하니까 돼요. 그래서 LLO 또는 망간 리치, 하이망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이슈로 이제 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이제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 하이랜드급의 LMFP라는 현재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LFP는 아는데 LMFP는 모르겠다 하는데 중국의 리튬 인산철이라고 LFP죠. 거기다가 망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약간 고급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망간을 가지고 LFP에서 3원계에서 계속해서 기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망간을 어디서 하느냐? 대부분 중국에서 다 가공을 해서 현재 가져와주고 있고 망간에 대한 광산은 부분들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한 부분들이 이제 전구체를 한중 합작으로 전구체를 생산하면서 중국에서 직수입해서 가져오는 왜 합작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잖아요. 자국에서 어떤 조달을 해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망간을 조달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 그런 부분들이 유일하게 한 부분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로 망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폐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리사이클링해서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황산 온 재료를 다시 한번 추출이 좀 되죠. 그래서 두 개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 현재 황산 현재 망간의 추출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 만드는 현재 회사나 도시광산,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 이 부분에 대해서 황산망간의 어떤 수혜주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아직까지는 뭐 공급망 차단이라는 이런 것들이 조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밸류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소수 사태가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재발을 막겠다 하는 것 때문에 독자적인 공급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변화를 지금 해외 강산, 직접 투자나 이런 것들은 대기업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코발트라는 것을 한 번 더 약간 언급을 하면은 코발트의 색깔은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광명을 중에서 안료 쪽으로 푸른색으로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이제 코발트가 좀 있고요. 옛날 중동 국가, 그다음에 중동 문명에서는 푸른색으로 귀하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만드는 어떤 문, 뭐 이런 어떤 장식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고 지중해의 연안의 어떤 그 건축 특징도 파란색을 좀 상징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귀족의 상징이 이제 파란색이다. 근데 코발트에서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황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발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앞에 황산이 붙어야 돼요. 황산 코발트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현재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 그런 부분들 참고 이산화티타늄과 함께 코스모화학이 유일하게 생산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망간하고 코발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관련된 부분 종목군들은 코발트는 코스모화학이고 망간 같은 경우는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현재 노란톡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슈퍼커스 주제인 망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NCM 배터리 안에서 들어가는 꼭 필요한 니켈과 이어서 망간과 코발트까지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망간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9%라고 하니까 특히 또 중국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라도 중국이 또 원자재와 관련해서 무기화를 한다면 또 공급망 구축이 반드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망간과 관련한 수혜주들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봤고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볼 오늘의 종목은요. 8월 16일에 소개해드렸던 모비스입니다. 중입자 치료 테마 할 때 가장 먼저 좀 나오는 대표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 장에서도 10% 넘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유일하게 이제 신고가를 해주다가 최근에 밀렸는데 모비스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시세를 낼 수 있는 정비열 초기의 종목에 좀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모비스 부분들은 처음에는 핵 융합 관련된 그 이슈 때문에 떠서 제가 다소 높은 가격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테마가 죽고 나서 새롭게 좀 떠오른 부분들이 이제 중입자 가속기 관련된 그런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암 치료 쪽에 또 치료적인 트렌드 이쪽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왜 AS를 좀 해드렸냐면은 좀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첫 번째 상승과 조정 여기서 조정 2파 이 조정 2파가 완성됐고 여기서 기나긴 3파가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보통 상승과 여기서 조정이죠. 21선에서 여기 추세 이탈이 되면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것에 대한 상승에 대한 절반을 깨지지 않고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중기 어떤 상승의 어떤 모멘텀들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자. 그다음에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신고가 패턴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신기술 영역에 도달하는 기업들 를 약간 잘 주목해 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뭐 핵융합 관련된
부분들, 중입자 관련된 부분들, 양자 암호 통신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신기술 영역에서 새롭게 또 시장을 개척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시세가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모비스를 추가적으로 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에이스를 마련을 좀 했습니다. 네, 지난 8월 16일에 소개해드린 이후에도 엄청난 수익률을 현재 달성하고 있는데요. 중기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월봉상 차트로 봤을 때도 신고가 패턴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요.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시세를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S는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관련된 수혜주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 종목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일까요? 네, 3위 동메달 종목 고려아연. 고려아연. 어제도 좀 말씀해 주셨던 화면에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유상증자 이슈가 좀 나오면서 약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3위로 선정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고려아연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좀 그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구체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망간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들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망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전구체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온산에 비철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려아연 본사가 있는데 본사하고 계열사가 총 직결해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고려아연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구체가 있고 KGM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안 니켈 그다음에 캠코 이런 그 앞으로 새로 지을 부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약간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려아연에 대해서 제가 2차 전지 사업 구조의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고려아연 중에 KG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 자회사가 동박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동박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루미늄 박도 준비를 당연히 해주겠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양극재 소재 중에서 황산니켈이 제일 중요한데 캔코라는 회사가 황산니켈을 전문호점 생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에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황산니켈하고 LG화학하고 합쳐서 계열사에 해당이 되는 한국 전구체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전구체는 니켈뿐만 아니라 코발트 망간을 더 섞어서 이걸 섞어서 납품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구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망간의 망간 어떤 수혜주로 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캔코의 고객사가 LG, 포스코 많은 부분에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그 망간 수혜주라고 현재 황산니켈 수혜주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려아연의 캔코를 만들었는데 고려아연과 어떤 LG화학이 합작해서 한국전구체를 만들었고 한국전구체에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하는 구조인데 한국전구체에서 나머지 추가적인 망간하고 코발트를 현재 어떤 밸류 체인을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수혜주로 좀 떨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LG화학하고 어쨌습니까? 한국전구체 조인트 벤처 본계약 체결을 좀 했죠. 캠코하고 합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고려아연하고 현대차하고 배터리 사업 협력을 했습니다. 배터리 이제 내재화를 꿈꾸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려아연의 또 성장성이 높고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호주 쪽에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다시 한번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고려아연이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무겁습니다. 10조 정도 되죠. 그래서 테마적으로 움직임이 없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워낙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고 약간 온바닥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죠. 그래서 저점이 지금 높아지는 어떤 채널의 또 움직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중장기 성장성이 있다. 그래서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것 때문에 이제 동메달로 선정을 했지 미래 비전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고려 아연 살펴봤습니다. 성장성을 좀 보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니켈 부분에 있어서는 자회사인 캠코가 준비를 하고 있고 CM, 그 코발트와 망간 부분에 있어서는 조인트 벤처인 한국전구체가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양극재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미래 성장성을 좀 보시면서 동메달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셔서 1357 입력하시면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위 은메달 종목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LS입니다. LS. 예. 2차 전지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기업 중 한 예.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제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LNF와 합작사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예. 성장 모멘텀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LS가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뭐 진심인 기업의 좀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 전기차 쪽에 다 대기업이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진심인데 그래도 LS가 경쟁력이 좀 더 돋보인다 좀 생각이 됩니다. LS는 원래 그 전기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 거의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에 뛰어드는 것이 되겠죠. 가장 먼저 계열사는 이제 LS 전선 있고 LS 일렉트로닉, 그래서 LS M&M. 보통 옛날 구후 명칭이 이제 니꼬동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다음에 LS 엠트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기 관련된 부분들, 전기가 어떤 그 전선에 만드는 원 소재인 동을 생산하는 니꼬동 이런 부분의 수익 계열을 가지고 있고 또 전력 어떤 그 부품뿐만 아니라 전선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중에 가온전선도 M&A를 했고요. 그다음에 LS 전선의 자회사 쪽에 해당이 되는 LS 전선 아시아, 베트남의 어떤 그 진출에 있죠.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좋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LS M&M, 새로운 LS의 주력 어떤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S M&M이 또 자회사 중에 여러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황산 니켈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토리컴이라는 회사 부분들을 주목을 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LS라는 회사가 전선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거의 수직 계열을 완성했습니다. 전기차에 전선도 들어가고 어떤 전기차 부품도 들어가고 배터리 부품도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극재까지도 넘보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자회사 토리컴 황산니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 부분들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는 현재 동을 가공하면서 나오는 조황산 니켈뿐만 아니라 도시광산으로서의 황산니켈 이것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구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황산망간, 황산코발트도 도시광산에서 추출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순차적으로 넓혀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전구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LS하고 LNF 현재 배터리 양극재 3인방 중에 하나인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어떤 그 옛날 명칭 포스코 케미칼, 피초엠하고 같이 3등분 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솔루션이라는 회사. 이걸 통해서 전구체 수직계를 완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망간 쪽도 구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LS라는 회사의 어떤 가치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고점에서 보면은 현재 15만 원에서 7만 5천 원. 그러니까 이슈가 되기 전까지 가격대가 내려왔습니다. PBR이나 퍼 가치가 워낙 낮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선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시총이
좀 더 내려갔죠. 탄력적으로 현재 2조 7천억 정도 현재 고려아연보다는 4분의 1 정도가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약간 은메달로 골랐습니다. 네, 두 번째 은메달 종목으로 LS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S라고 해서 저도 처음엔 전선이나 뭐 전기 관련된 주라고만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자회사인 토리컴을 통해서 황산 니켈을 또 생산하고 있고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해서 전구체 생산 능력 또한 키우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 부분 또한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다리셨을 금메달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탑 머티리얼입니다. 탑 머티리얼이요. 일단 워낙 유명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 초반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45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좀 자신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자기 회사 주식을 옆으로 더 사는 것이 자신 있기 때문에 사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몰래 파는 그 회사도 많은데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부분들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거의 핵심적으로 보면 거의 컨설팅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공정 레이아웃부터 배터리 설정, 그다음에 전공적 어떤 밸류체인 완성, 공급망 완성, 그다음에 시운전 설치, 이런 테스트, 사후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설계로 보면은 거의 설계 용역 회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장비를 어떻게 다 공급을 하냐? 여기서 공급하지 않고 이 팀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그 공정마다 현재 공정을 만드는 장비 업체의 기계를 팀을 뭐 TSI, PNT 뭐 이렇게 해서 코인테크 뭐 이렇게 해서 팀을 짜서 이렇게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수주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다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이 업체가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도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는 전극, 양극 전극, 음극 전극을 만들고 되는데 전극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인살천 전극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건식 공정이 요새 최신 트렌드죠. 왜냐하면은 습식 공정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직접 만들 수 있는 연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양극재를 직접 만듭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하이망간계는 LMNO가 있고 MNR로가 있는데 둘 다 만들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양산화 과정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진정한 LFP도 마찬가지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망간 계열의 다양한 기술 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납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는 뭐 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매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다음 장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현재 하이망간계 양극재 개발 관련된 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탑 머티리얼즈가 시세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 이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까지 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이밍상으로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폐배터리나 리튬 관련주가 생산도 안 하는 가운데 뭐 시총이 조가 넘어가는 거 있는데 탑 머티리얼즈는 그에 비해서는 애교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금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탑 머티리얼이고요. 양극재를 직접 만든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LFP 배터리나 하이망간 계열에 있어서도 배터리가 또 직접 납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또한 투자하실 때 좀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는 2차 전지 양극재 중에서 전구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죠. 망간 살펴봤습니다. 특히 중국의 저가형 LFP 배터리의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우디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매매 전략 세워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으로 S&T 에너지 꼽아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발전소와 관련해서 국내 독점 실시권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